네, 계속 영상 이어서 이 예제를 봅시다. 예제 156. n이라는 수를 r개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는 n-1이라는 수를 r-1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 더하기 n-r을 r개의 부분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와 같다는 걸 보여라. 자, 이거를 약간 설명을 합시다. Shift 윈도우 S. Shift 윈도우 S 눌렀잖아, 내가. 안 눌렸나? 컨트롤 V. 이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n이라는 수를 r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n이라는 수를 이제 r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로 나누어 봐요. 그걸 다 나열해. 전부 다 나열해. 그러니까 뭐 n은 n1 더하기 n2 더하기 nr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아주 많을 거예요. 걔네들을 다 나열해 봤어요. 전부 다 나열해 봤어요. 이게 총 개수가 몇 개냐면 이만큼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n을 r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제일 끝에 여기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nr이 1인 경우와 nr이 1보다 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분의 제일 작은 수인 제일 끝에 있는 애가 1인 경우가 있고 1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인 경우를 1번, 1이 아닌 경우를 2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얘는 1번에 있는 경우의 수 더하기 2번에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nr이 1일 때와 nr이 1보다 클 때는 분명히 서로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공통으로 있는 애들은 이게 분할이 이쪽 이 위에 집합, 이 1번에 속하는 집합에 있는 애하고 2번에 속하는 집합하고는 서로 두 집합은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1번의 개수와 2번의 개수를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쵸? 1번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넓은 데 가서 1번은 뭐냐면 끝에가 1이 있다는 거예요. 1번의 경우. 분할이 있는데 쫙 해서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1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r-1이 1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 제일 끝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제일 끝에 여기 한 개짜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nr인 거죠. 얘가. 이런 애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셀 거냐, 이런 애는.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 이게 행이 이게 몇 개죠? 이게 R개죠, R개. R행. 그쵸? R행이니까 요거를 탁 날려버려요. 이렇게 가려. 딱 가리고 봐요,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면 이 동글뱅이가 이게 몇 개예요? 이거의 개수는? 이 동글뱅이의 개수는? 빨리 대답해. 한 개 뺐잖아, 지금. 한 개. NR이 1이잖아요. 1. 한 개 뺐잖아. 그러니까 몇 개? N-한 개지. 그 다음에 이 행의 개수는요. 요거 한 줄 뺐어. 행의 개수는. 행의 개수는 몇 개예요? 행의 개수는 한 줄이 줄었잖아요. 한 줄. 전체가 원래 R행이었는데 부분이 R개였는데 부분 하나가 날라갔으니까 행이 하나가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거 요거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애는 몇 가지나 있죠? 요거의 개수는 n-1이라는 수를 r-1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제일 끝에다가 요걸 하나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1의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의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n-1에서 r-1만큼. n-1을 r-1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r-1개의 행으로 나누는 그런 분할의 방법의 수만큼 있는 거죠. 그럼 2번의 경우는 2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냐면 n이 n1, n2 쫙 해서 nr인데 nr이 지금 1보다 커요. 2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그리면 이렇게 쫙 해서 제일 끝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한 개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R 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과감하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줄을 아예 통째로 가려. 첫 번째 열을. 그러면 남아있는 이거의 개수가 몇 개예요? 전체가 원래 n개였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뺀 거예요 지금? 몇 개 뺐어요? 빨리 얘기해. 그렇죠. R행이니까 R개 뺀 거죠. R개.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요. n-R개. 동그라미가. 그리고 이게 몇 행이죠 지금? 행의 개수는? 행의 개수는 몇 개? R개죠. R개. 안 없어지죠. 하나도.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제일 마지막 여기가 1보다 크니까 요거 하나를 빼더라도 여기 반드시 남아있잖아요. 한 개 이상이. 그러니까 행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R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은 전부 몇 개냐 하면 이렇게 되는 분할의 개수는 n-r이라는 것을 R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만큼 있어요. 그래서 n-r을 R개의 부분으로 나눠놓고 나서 패러 다이어그램을 딱 그린 다음에 제일 앞에다가 하나를 다 추가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n-r의 R개의 부분을 갖는 분할을 만든 다음에 모든 수에다가 더하기 1 하면 그게 바로 n의 분할이 되는 거라 이거죠. 요 마지막 부분이 1보다 큰 그런 분할이 되는 거죠. 그게 개수가 지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1과 2의 경우를 더하면 전체 경우라 그랬죠. 얘가 2의 경우고 1의 경우가 n-1 분의 n-1 r-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앞에 거가 1의 경우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점화식처럼 이제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P7을 계산한다 그러면 P7에 4를 계산한다. 그러면 P n-1 6 r-1 3 더하기 P n-r 7-4니까 3인가요? 그 다음에 그냥 r이죠. 그럼 4. 이렇게 뒤가 요게 더 커지면 얘는 뭘로 계산하면 되냐면 요건 0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6, 3이 얼마냐면 여기 6, 3이 오잖아요. 아이고 3 더하기 6, 3 더하기 3, 4. 3, 4는 없죠? 0. 3이에요. 그러니까 7, 4, 7, 4는 7, 4, 여기가 7, 4죠? 7, 4는 3이에요. 이렇게. 7, 3은 얼마? P 6, 2 더하기 P 7에서 3 빼면 7에서 3 빼면 4 n-r, r이죠. 3 그러면 6, 2가 얼마냐면 6, 2 요게 3이죠. 3 더하기 4, 3 4, 3이면 요거죠. 4, 3 4, 3 요거죠. 4, 3 4일 때 n에서 k가 3 1 해서 4 그래서 얼마? 4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다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이렇게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에 저 앞에 언젠가 강의할 때 제가 이거 NPR 그 다음에 NCR에 대해서도 이런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은 얘는 이게 나오는 거고 얘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 점화식을 풀어도 요 점화식으로부터 요런 거를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n과 r로만 나타내지는 식 nr로만 표현된 식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로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안타깝죠. 요걸로 나타낸 식을 n과 r로만 나타낸 식 이런 식으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나 뭐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런 식을 알면 이것도 시험 문제 훨씬 더 자주 나왔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분할은 요걸로 구하는 방법이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57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금방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n의 분할 중 부분이 모두 다르고 각 부분이 홀수인 분할의 수. 부분이 모두 다르고 각 부분이 홀수인 분할 이거의 개수랑 그 다음에 패러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패러 다이어그램의 주 대각선에 관하여 대칭인 n의 분할에 이 두 개의 개수가 서로 같다 이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면 되겠죠? 패러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주 대각선에 관하여 대칭인 n의 분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러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 6의 패러 다이어그램을 그렸어. 주 대각선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대칭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 제일 첫 번째 행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여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패러 다이어그램을 딱 그렸더니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거. 그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1. 그러니까 11. 11의 지금 그 분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요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줄 얘.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 얘.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그리면 또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이제 얘기해보면 이런 애들은 어떤 애, 이거는 유구의 분할 중에서 분할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징이 얘네들이 다 여기 어떻게 될까? 요게 이게 다 달라야죠. 그쵸? 이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부분이 다르고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 홀수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분이 다 다르고 홀수예요. 그쵸? 홀수여야지만 이렇게 접어서 대칭이 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다 달라야지 이게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같아지면 첫 번째 줄 이렇게 접고 나서 그 다음 줄 접으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패러 다이어그램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더 큰 거는 이게 더 크면 이거 반드시 위로 그리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다 이거죠. 네, 다시 문제로 가보면 부분이 모두 다르고 각 부분이 홀수인 분할의 수는 주대각선에 관한 대칭인 n의 분할의 수와 서로 같다 이거죠.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예요. 패러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금방 탁 나오는 거죠. 예, 그걸 복잡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예,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요것도 이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예제 158을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방정식 x, ax2, 3x, nxn 플러스 n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n의 분할의 수와 같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 갈게요. Shift 윈도우 S. 여기까지만. 의미 아닌 정수에 자,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큰 게 n 곱하기 xn이니까 xn의 값은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1이면 앞에 있는 애들이 몽땅 다 x1부터 xn-1까지가 다 0이어야지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x1부터 x2, x3, xn의 값이 얘네들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n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 아닌 정수해니까 xi들이 의미 아닌 정수, 즉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는 없고. 그러니까 없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1 곱하기 x1으로 생각하면 1이 x1개, 2가 x2개, 3이 x3개, n이 xn개를 더해서 n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 2, 3, n 이 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해서 n을 만드는데 더해서 여기서 뽑아가지고 중복을 허락하면서 뽑아가지고 n을 만드는데 1이 뽑힌 개수를 x1개, 2가 뽑힌 개수를 x2개, 3이 뽑힌 개수를 x3개,
얘는 xn개. 예. 그렇게 해서 합이 n이 되게 해라. 그러면 1이 x1개니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2가 x2개, 3이 x3개, n이 xn개 해서 n이 되게 해라. 그러면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회를 구하면 그게 분할이 되느냐?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 2, 3 가지고 n을 만든다. 그러면 뭐 1 곱하기 x1, 2 곱하기 x3, 3 곱하기 x, 2 참, 쏘리, x3,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0, 5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죠? n 곱하기 0 이퀄 n 이렇게 되니까 x1이 얼마가 나올고 x1, x2, x3 그리고 나머지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그 의미 아닌 정수회가 하나 되는 거고 이게 왜 분할이 되느냐? n에 왜 분할이냐? 생각해 보세요. 왜 분할이 되는지 분할의 개수 분할을 어떻게 그럼 대응시킬 거냐? 2를 x1개 이게 몇 개? x1개 그 다음에 더하기 2 몇 개? x2개 그 다음에 3 이거 몇 개? x3개 해서 이게 n이 되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거 분할이잖아요. 1과 2와 3으로 만들어진 n의 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요 x1, x2, x3, x4, xn 하는 것들을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자기 요 첨자 1이라는 애의 개수, 뽑힌 개수, 3이라는 2라는 애를 사용한 개수. 그러니까 부분이 2인 것, 그 부분이 2인 그거의 개수. 이건 3이 몇 번 쓰였냐 하는 거죠. 여기 x4 그러면 x4는 4가 몇 번 쓰였냐. 그쵸? 그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바로 분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x1부터 xn 요것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분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1의 사용 횟수, 1은 몇 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옆 밑에처럼 x1은 1의 사용 횟수, x2는 2의 사용 횟수, 그러니까 xi는 i의 사용 횟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n을 만드는 거라 이게.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요 위에 요거예요. 2를 3번, 2를 2번, 3은 1번, 5는 2번, 7은 1번, 없는 숫자는 0번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7 1번, 5 2번, 3 1번, 2 2번, 1 1번, 1 3번 이렇게 이 지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서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횟수를 쓴 거니까 분할이 있으면 그 분할을 보면 각각의 그 횟수가 나올 거고 그 횟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회를 보면 x1부터 xn이 그 횟수니까 그걸 가지고 분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분할을 가지고 저 얘의 해를 만들 수 있고 이거의 해를 1번의 해를 가지고 또 분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개 1대1 대응이 되니까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회의 개수랑 n의 분할의 수랑 같다 이거죠. 오케이? 이거 기억해 두세요. 요런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n의 분할의 수랑 서로 같아요. 기억 꼭 해두세요. 나중에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서 툭 치고 물어볼 거야. 자, 2번은 근데 요 뒷부분이 사라졌어요. 3까지만 딱 와 있어. 자, 그럼 요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요거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좀 전하고 같은 식으로 해석하면 좀 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x1 곱하기 x1 더하기 2 곱하기 x2 더하기 3 곱하기 x3가 n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2를 x 1번 쓰고 2를 x 1번 쓰고 2를 x 2번 사용하고 3을 x 3번 사용해서 n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n이라는 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걸 만들면 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제일 큰 게 얼마? 3, 2, 1. 자, 이 말은 이런 애들은 결국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부분이 3 이하죠. 인 분할이죠. 그렇죠? 부분이 3 이하인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이 3 이하인 분할의 개수. 그렇죠? 얘의 해를 구하면 이거의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뭐와 같으냐면 부분이 3 이하인 n의 분할의 개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쵸? 부분이 3 이하인 n의 분할을 구하면 그거 가지고 거꾸로 그 3이 몇 번 쓰였는지 2가 몇 번 쓰였는지 1이 몇 번 쓰였는지를 적으면 그게 바로 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답이에요. 부분이 3 이하인 n의 분할의 개수. 그런데 아까 요 예제에서 별표 친 예제 있었죠. 아까인가 어저께인가. 각 부분이 m 이하인 n의 분할의 수는 각 부분이 3 이하인 n의 분할의 수는 부분의 수가 3 이하인 n의 분할의 수와 같다. 부분의 수가 3 이하인 n의 분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뭐하고 같아? 이거는 부분의 개수가 3 이하인 n의 분할의 개수와 같아요. 부분의 개수가 3 이하? 그러니까 부분의 개수가 3인 거, 부분의 개수가 2인 거, 부분의 개수가 1인 거. 그러니까 이거 1x1 플러스 2x2 플러스 3x3 이퀄 n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답이 뭐야?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 갔어? pn3 플러스 pn2 플러스 pnr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야? 예, 요 위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 앞에 있던 예제가 쓰인 거죠. 별표 친 예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 요 예제 1, 5 꼭 기억해 둬야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요 예제 안 넘어가. 예제 158의 2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중복조합 쪽에서도 보면 그 1차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막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약간 모양이 다른 1차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 또 나왔어요. 1차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또는 1차 부등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그런 문제들만 쫙 모아서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수의 분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보기를 바랍니다. 예, 수의 분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